아직 친밀하지도 않은데 서로 신뢰할 만한 상대가 아닌데 내 어두운 부분을 저 사람이 공감해 줄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왜 결국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알아요? 왜냐면 그 남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앞에서 약한 모습이나 내 취약점을 보여주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여자는 떠난다. 이런 명제, 이런 유의 고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여쭤보셨어요, 지금까지.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 분석을 할 때 범위를 늘리거나 좁혀 나가면서 다양한 층위에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이런 명제들을 잘 응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을 분석을 할 때 첫 번째로 이제 개인의 관점에서 개성을 분석해 볼 수 있겠죠. 퍼스널리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범위를 좀 더 넓히면 이제 남녀 기질차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남자는 이런 경향이 있고 여자는 이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남녀 기질차의 관점에서만 분석을 하자면 남자가 여자한테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겠죠. 여자가 그랬을 때보단 상대적으로 서로에게 바라는 이성상이 있으니까 남자가 너무 과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자가 하는 것보다 훨씬 안 좋겠지. 근데 이게 범위를 더 넓혀서 인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사피엔스라는 애들은 어떻다. 저는 그래서 인간 대 인간으로 내 약점이나 취약성을 어떻게 혹은 어디까지 드러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이제 질문하신 분들에게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한테 뭐 내 아픈 기억이나 뭐 상처, 현재 가진 내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항상 밝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겠어. 그리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걸 아예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비교적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언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하다 보면 내 취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장기적인 관계가 가능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긍정적이고 강력한 모습만 보여주면서 평생 살 수 없으니까 아무리 강한 남자라도 내가 결혼한 여자한테 맨날 강한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잖아. 누구나 약한 모습이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관계라는 게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되겠지만 서로 좀 기댈 언덕도 있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철학자나 성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죠. 내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부터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어두운 부분이나 뭐 약점을 털어놓을 때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지. 맨날 왜에 대해서 탐구하는 철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주제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겁니다, 이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직면하게 되겠죠. 막상 저 사람하고 깊은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내 어두운 부분이나 약점을 털어놨는데 갑자기 나랑 거리를 둔다거나 그리고 애초에 기대와는 다르게 위안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역으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거나 또 더 심하면 내 약점을 사람들한테 알려서 나를 난처하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 상상만 해도 엄청 힘들고 상처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 기준을 좀 정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그 내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라는 명언이 있는 것처럼 충분히 이어진 관계, 깊은 관계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한테만 내 약점을 공유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이게 베스트예요. 그래야 리스크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절판된 도서인데 이제 마음 가면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충분히 이어지지 않은 대상에게 내 어두운 부분이나 취약점을 갑자기 공유했을 때 상대방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갑자기 너무 눈부신 조명에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해요. 하면서 너무 눈부셔. 이렇게 빛을 이렇게 피하게 되던지 너무 눈이 부시잖아요. 갑자기 조명이 확 쎄이면. 무엇보다 내가 상처를 받을 때는 상대방 탓도 있지만 내 탓도 조금은 있어요. 관계는 쌍방이니까. 내 약점이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솔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의도를 갖고 그런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내 약점을 공유함으로써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시험을 해보려는 의도로 내 약점이나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한다던가 아직 충분히 정서적으로 이어진 상태가 아닌데 내 어두운 부분이나 약점을 공유함으로써 이걸 계기로 우리가 더 깊어질 수 있겠지 이런 어리숙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상대방한테 말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눈이 부셔서 도망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충분히 이미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서로 너무 필요한 관계에서 상대방한테 나라는 사람을 더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보통은 문제가 없다고 해요.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명이라는 게
한계를 확 세게 비출 때보다 작은 조명들이 은은하게 연결이 돼서 빛이 날 때도 아름답잖아요. 카페처럼. 이게 내 약점을 공유하는 것도 이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결이 충분히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해야 그게 아름다워지는 거지, 그 이야기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직 친밀하지도 않은데 서로 신뢰할 만한 상대가 아닌데 내 어두운 부분을 저 사람이 공감해 줄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왜 결국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알아요? 왜냐면 공짜로 심리 상담을 받으려고 했으니까. 저도 심리 상담을 예전에 꽤 오래 받아봤는데 심리 상담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내 약한 부분, 어두운 부분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왜 돈을 내냐면 어떤 사람의 약점이나 어두운 부분, 힘든 이야기 들어주는 게 되게 비싼 겁니다. 되게 힘든 일이라고.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심리 상담사 분들은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웃으면서 들어줘야 되고 비밀도 유지를 해줘야 되죠. 그 비밀 유지는 심리 상담사가 꼭 지켜야 될 의무거든요. 이게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서로 친밀하지도 않고 신뢰도 없는데 이걸 누가 공짜로 해줘? 그 힘든 걸 공짜로 해달라고 졸랐으니까 상대가 도망가지. 그거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심리 상담사분들이 돈을 받고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일인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 상대가 그거를 들어달라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이거는 이제 일부분이고, 정서적으로 서로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 약점을 공유했을 때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내가 이미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해결이 된 약점이라서 공유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죠. 이미 해결이 된 경우. 저는 애인한테 약한 모습 이런 거를 되게 잘 보여줘요. 말도 많이 해주는 편이고, 근데 상대방이 뒷걸음질 친 경우가 한 번도 없거든요. 이미 극복이 됐거나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죠. 너가 날 보듬어줘 이런 의도가 아니니까. 저는 제 결핍이나 문제는 무조건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위에 했던 이야기랑 좀 비슷한 맥락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거나 조언을 해주려는 의도로 내 약점을 공유하는 건 괜찮습니다. 저도 영상에서 뭔가 조언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 아픈 과거나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해드리는 거거든요. 뭐 저는 되도록 이야기를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왜냐면은 시청자분들은 어찌됐든 남이잖아요. 우리가 남이잖아. 가족은 아니잖아. 근데 저는 생판 남한테는 좀 내 아픈 곳을 담보 삼아서 나를 빛내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잘난 부분, 밝은 부분만 좀 보여주는 편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생태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가난 포르노거든. 뭐 죄다 가난하대. 맨날 이거 뉴스레터에서 맨날 보내주지 않았어? 통계적으로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진짜 소수입니다. 거의 다 상대적으로 가난에 괴로워하는 거지 객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게 소수예요. 근데 뭐 유튜브만 보면 죄다 가난하대. 뭐 이거는 여담이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뭐 조언을 해주려는 목적으로 약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거죠. 약한 부분을 배설해서 그걸 해소하려고 내 약점을 공유하는 경우, 이런 의도여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채우지 못한 어떤 욕구를 상대를 통해 채우려는 목적이 아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년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좀 못 받았어. 근데 애인이랑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런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사랑을 받은 너가 너무 좋아. 그래서 너가 필요해. 이런 이야기는 긁어부스럼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픈 경험이 있겠지만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은 걸 내가 결함을 메꿔줘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내 어두운 부분, 약점에 대해서 스스로 극복할 의지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떳떳하다면 뭘 표현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꽤 많은 경우에 내가 스스로 내 약점이나 어두운 부분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상태로 상대방의 감정을 전가하거나 내가 못 채운 욕구를 상대를 통해서 얻으려는 의도가 느껴지니까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 겁니다. 남자분들이 걱정하는 뭐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나약한 모습을 여자한테 이야기하면 도망가지 않을까,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냐면,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의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내 약점을 보였는데 상대 여성이 도망가게 되는 이유는 남성으로서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여자의 사랑을 시험해보려는 의도로 말했다거나, 내가 남자로서 가치가 없어져도 마냥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너무 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약점을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떤 의도로 왜 털어놓는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신다면, 누군가한테 약점을 말하거나 어두운 모습을 보이는 거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충분히 이어지지 않은 관계에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마음이 마냥 편하고 싶어서 그런 의도로 한다던가, 혹은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너가 조건 없이 보듬어줘, 이렇게 상대방을 공짜 심리상담자 취급을 한다던가,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상대방은 여러분의 공짜 심리상담사가 아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